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5장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결국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넬슨 칼럼이 쿠팡의 새벽 배송 뿐만 아니라 모든 택배업체 다 새벽 배송하잖아요. 쿠팡이 주로 클 뿐이지 모두가 다 하잖아요. 이 새벽 배송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배송으로 인하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과로사로 죽고 있거든. 이렇게 과로사로 죽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쪽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다. 그건 뭐 자기 직업이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과로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끔찍한 현실인데 이거 막아야 된다. 이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캄보디아의 사태를 보면서 그거 자기들이 직업 선택해서 간 거다. 그러니 그 책임도 그 사람이 물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이 타살과 같은 거다. 그러니 막아야 된다. 정부가. 뭐 이런 두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새벽 배송 이용한 적 있죠? 항상 이용하죠. 왜 이용합니까?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샀는데 새벽 배송으로 돼 있구나. 샀는데. 네. 그렇지. 샀는데 오케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새벽 배송. 기다리기 싫어서. 그렇지. 편리를 위해서. 다 그렇죠? 되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 불편, 이 불편을 못 견뎌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편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거를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 잘한 거지. 현대인들은 불편을 견디지 못한다. 편리를 사용해. 그래서 나타난 게 사실은 택배, 배달, 그리고 새벽 배송까지 이제 발전된 거지. 이게 처음에는 우린 다 가서 사 먹었잖아. 그 다음에는 배달해 사 먹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새벽 배송까지 왔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될지 모르는 거야. 그죠? 발전될지 이 문화. 왜냐하면 사람은 이 편리에 젖으면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 불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안 생겨. 그러면 누군가는 이 편리의 희생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노동자들이 있겠지. 문제는 생각하는 그 노동자들은 아니 그게 더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생각하니까 참여하겠지.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된 거지? 되게 위험한 거거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 자기 몸이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럼 내부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편리의 욕망,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이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회사의 욕망, 이 세 욕망이 딱 결합된 게 새벽 배송이거든. 이 욕망이. 그러니까 이 욕망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게 너무 슬프잖아. 세상이 슬프더라고요. 슬프지. 세상이 슬픈 거 맞는데 슬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만다면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외부에서의 개입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가 개입이 있겠지. 하나는
정치적, 구조적 개입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법으로 새벽 배송 금지한다. 그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유주의 세계,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예 세계에 있어서 이건 또 헌법과 가치가 부닥친다고.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나 뭐 법으로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밖에서 강제하는 것. 불매운동 한다는 건, 불매운동은 사실은 그거는 불매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좋은 상품인데 그걸 상품을 불매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불매에 해당되지도 않잖아. 그 뭐가 있겠어? 그 원칙이지만 저게 지금 윤빈이 말한 게 맞지만 사실은 밖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자제를 해야 되는 거지. 좀 내가 불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의 싸움을 잘 싸우면 그럼 뭐가 되냐면 그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10번 하던 거 한 5번만 시키고 이제 우리가 다 이걸 포기하고 살 수는 없거든. 이미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현우 말처럼 어려워. 100% 빠져나오기에는. 그러나 줄일 수는 있지. 절제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절제를 하면 사실은 절제하면서 법적인 제도를 강구해서 겹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이 제도를 해서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은 따로 노동자를 뽑아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노동제도의 유연성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발적 불편을 감당한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 생계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욕망도 채워주고, 그리고 과로에 이르지 않는 이 상황도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생각인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경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히 그러면은 조금 너무 과로할 일이 없게. 그렇지. 우리가 직업 선택과 직업 자유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살려고. 그지, 살려고 버는 거잖아. 근데 죽으려고 버는 사람 없잖아. 근데 자기가 죽고 있는지 몰라.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여러분 그 개구리를 끓는 물에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 찬물에 넣어서 끓여서 서서히 끓이고. 찬물에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고 물에 넣고 불을 서서히 올리면 얘가 1도 때, 2도 때, 3도 때, 4도 때, 100도 때 완전히 죽어 튀어나오지 않아. 그런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바로 튀어나가. 바로 튀어나가.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못 느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 튀겨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조도 개선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자발적 불편도 감당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과로도 줄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지.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하다지 않을까. 정말 내가 요새 엊그저께도 세상에 바로 제주도에서 아버지 장례를 하고 이틀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루만 쉬고 이틀 쉬려면 다른 데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신줄을 박아가지고 30살밖에 안 되는 가장이 죽었잖아. 끔찍하지 않아, 그지? 우리가 인간이 이틀 아버지 장례를 했으면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틀 쉰다니까 다른 데 가보라고. 이런 어떤 폭압적인 회사의 그 돈 벌기 욕망이니까.
얼마든지 많다는 거야, 올 사람이. 그렇지, 돈을 많이 주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된다. 한번 볼까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계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와 관계없이 습득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학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셋째는 세계관이 문화를 형성하여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졌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요. 지금도 그래 항상.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랬으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도 말할 때 큰 소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그걸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설교할 때 앞에 설교자 모니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 설교자 모니터가 있으면 그 설교한 게 나한테 들려. 그럼 내가 크게 말하네? 적게 말하네? 이게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 그런데 모니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크게 말하는지 적게 말하는지 안 들리거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 걱정이 되니까 큰 소리만 하는 거야. 큰 소리.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뒤에서 잘 조절해 주니까 컨트롤이 되지만 그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하는 그런 내용이 돼. 그러니까 이쪽 귀가 들리니까 사실은 음악할 때 되게 어려운 거야. 음이 이쪽과 이쪽이 딱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는가? 사실은 뭐 음악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나는 책을 읽기 좋아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지혜와 연호가 태어났을 때도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문화가 아니라 맨날 책만 읽어주고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안 그랬다면은 기타도 펴주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박종환 집사님 보면은 그냥 집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집 아내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보는 거지. 책을 그냥 책만 읽어줘야지 않. 모두가 마찬가지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현실이잖아. 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되는 거지. 더군다나 내가 어디에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나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대한민국의 어떤 생각, 대한민국의 삶을 받아들이잖아. 예를 들자면은 서구는 태어날 때 아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부모가 같이 안 잔단 말이야. 아이 태어나면 바로 옆방에다가 그냥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기 작은 침대 흔들어내다가 집어넣고 본인들은 자. 내가 지난번에도 제이슨 선교사님 집을 갔더니 애기가 옆방에다 그냥 놔두고 본인들끼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때부터 어떻게 돼? 처음부터 문화가 다른 거지. 아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돼서 성년이 돼서 딱 독립할 때 어려움이 없이 독립해. 부모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도 어려움이 없어. 독립 바로 돼. 바로 돼. 근데 한국은 어때? 끝까지 태어나서 애 데리고 잘 때 다 안고 자. 울면은 빨리 뭐더라 이렇게 젖먹이고 함께 자. 근데 서구는 달라. 그냥 끝이야. 울면 지쳐서 자기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달라져.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다 우리를 안고 키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헤어지기가 쉽겠어? 그 독립이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는 특별히 독립이 참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 입장은 아깝지. 이렇게 내가 온 모든 걸 다 줬는데 떠난다? 되게 힘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자녀들도 늘 부모님 품에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떠나려니까 또 불안한 거야. 나도 그래. 이렇게 가르친 나도 왜 독립하려고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냐?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습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잖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먹었어? 밥을 먹었지. 서구 사람들은 뭘 먹어? 빵을 먹지.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과 빵 먹는 문화가 다르 완전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먹어? 우리는 숭늉이나 물 먹어. 서구 사람들은 커피 먹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섞여버렸어. 왜요? 밥 먹고 커피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합주의 문화 속에 태어나는 거지.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침을 안 하고 뭐해? 유럽식으로 빵이나 간단한 거 커피 먹고 출근하잖아. 어떻게 출근합니까, 우리 인민? 엄마가 밥 삶으신다.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고 있어.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되는 문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어리서부터 듣는 것이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듣고.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좀 이제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뭐 보내면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처음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습득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어떻게 돼? 두 번째는 학습이 생겨야 돼. 학습은 저항과 수능이야. 학습으로 구체화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된 것이 계속 학습되어지면 내가 돼.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충돌이 일어난 지점들이 생겨. 예를 들자면 교육을 받았어.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거 뭐야? 페미니즘 교육 받아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왜 나의 독립적인 것들을 용납해 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사람은 살아갈 때 인생은 길잖아. 여러분 항상 생각하게 돼. 지금의 여러분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그지?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있다고. 앞으로 갈 과정이 많잖아.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의지와 상관없이 습득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도 있고 규정 못해. 전통적인 데는 규정되는 거야. 시골에서 문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가는 거야. 제사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상강 오리나 배웠던 것처럼 어른들 상강 오리니 뭐 가르치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지. 제가 재밌는 거 얘기.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40년 전이다. 40년 전이 아니지. 한 45년 전이지. 왜냐면 내 중학교 때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야 돼. 내가 사는 데 동암동이었으니까. 근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은
버스가 95번 한 대가 가. 근데 그 95번이 가면은 거기 가는 학교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거기 보면은 뭐 고명중학교 그다음에 또 성신중학교 중학교만 얘기하면 또 우리 삼선중학교 그다음에 뭐 용문중학교 또 경신중학교 이 중학교들이 쫙 그거 다 가야 돼. 그 여기 있는 쟤들이 가니 애들이 어떻게 했어? 학교 늦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버스가 오면은 거의 전력 질주해서 그때도 가방을 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니까 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버스 안내양 차장이란데 그냥 엉덩이로 밀어가지고 우리를 집어넣어. 문만 잠그면 돼. 그럼 재밌어. 그럼 가면은 조금 가다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확 밟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앞으로 확 밀렸다가 그래도 안 다치지. 이미 10,000원이니까. 따로 세워지면 정리가 돼. 그럼 다니는 거야. 그런 거를 3년 내내 하고 다녔다.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뭘 하냐면 정부에서 버스 한 줄로 타기 운동을 하는 거야. 한 줄로 탑시다. 한 줄로. 매일 TV 뭐니 한 줄로 타기.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캠페인을 했어. 사람들이 한 줄로 쓰는 거야. 그 어느 순간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차가 오면 다 한 줄로 서 길게 서. 그리고 새치기 안에 다 타. 그리고 뭐가 없어져? 안내양이 없어진 거야. 그 차장이 없어진다 버스에. 줄 서고 타면 되니까. 줄 서고 타면. 야, 이게 학습이 바뀌어지는 거야. 학습으로 완전히 질서 있게 서야 되는. 이게 사람이 무슨 그때 아니 왜 쓰냐고 바빠 죽겠는데 저항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 하는 거지. 이 저항과 수능의 과정을 거쳐서 내 세계관이 학습 구체화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지. 그러니까 학습이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또 하나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많이 이거지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층, 4자가 없어. 1층, 2층, 3층, F 아니면 5층. 되게 웃긴 거야. 왜? 4자를 뭐로 생각해? 죽을 4자로 변환 생각해. 여러분 4자 그럼 죽을 4자가 생각나? 이제 안 나. 왜? 4자 한 분 알아? 사망할 때 4자 한 분은 모르잖아. 아는 사람이 좀 모르는 사람 태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자가 죽을 4자라고 연상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1, 2, 3, 4 다 돼. 그런데 나이가 몇인가요? 50대 이상만 돼도 그죠? 내가 보니까 45세에 되는 그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분 안 배웠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 이상만 돼도 사실은 한문을 모르니까 못 읽어. 중국 가면 한문이 쫙 있는데 그 뜻을 못 해석해. 영어는 기가 막힌데. 영어는 다 해석하는데. 그게 뭐야? 죽을 사자라고 생각한. 지금 그러지 않아. 바뀌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다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냐? F층 만든 건 다 옛날 사람이야. 지금 안 만들어. 그런 게 없지. 4층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4자가 중요하거든. 이제 추나추동. 저 4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서 4자가 그 죽을 4자 아니다. 바뀌는 거지. 자, 우리 이 책에다가 저기 뭐더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신동식 쓰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이게 아직도 안 변한 거지. 옛날에 성경책은 다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 여기가 성경책은 다 빨간색이었어.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다 뭐로 바뀌었어? 금색 의지로 바뀌었어. 기가 막히지. 그리스도의 보혈 사라지고 뭐 있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 바뀐 거지. 빨간색 내 이름 쓴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왜 빨간색을 쓰지 않았을까? 빨간색은 누가 싫어해? 빨간색은 누가 싫어해? 귀신? 귀신이 싫어해.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귀신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귀신이잖아. 그러면 못 온다고. 그래서 제사상에 뭐가 안 들어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잖아. 다 백김치고. 어디 문화야? 이제 뭡니까? 중국의 문화지. 그 중국은 매일 빨간색이잖아. 귀신 못 오는 거야. 매일 빨간색이지. 그 기독교 우리가 하늘과 땅에 참신은 누구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빨간색을 뭐하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 바뀌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 빨간색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빨간색 쓰려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왕이면이 어딨어? 아직 뭐야? 세계관이 정착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과 수능을 통해서 학습은 저항, 어떤 게 들어오면 저항하고 그러다 수능되어지고 그러면서 구체화되는 거지. 그게 세계관에 내가 형성되는 거야. 의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하여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 여기 74페이지인 것처럼 문화를 형성하여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된 것들이 내 삶 속에 문화가 되면은 이제는 그 세계관이 되는 거야. 나의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성리학이 우리의 세계관이 됐었지. 그렇지? 재밌는 거는 양반들은 제사를 안 드렸는데 이 평민들이 제사를 드렸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또 이제 이것도 우습게 된 거야. 이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문화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문화가 되면 그 나라를 규정한다고. 나를 규정하는 거야. 이 세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결정들이 다 뭐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된 거거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수능했기 때문에 학습으로 받아서 수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된 거야. 어쩌면 집안에서 끊임없는 학습을 시켰겠지. 부모가 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 그리고 그걸 아니다, 맞는 것 같아, 아니다,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고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홍콩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래전 얘기야.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묵었을 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게스트하우스 밖을 봤어. 새벽에 차가 안 다니냐 이제 택시들이요. 근데 한 택시가 새벽에 쫙 운행 오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탁 켜지는 거야. 아무도 없는 새벽이야. 그런데 이 홍콩 택시 기사가 딱 딱 쓰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차 하나밖에 없어.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그런데 딱 서. 그리고 파란불이 되니까 가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그때 못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 본토로 들어갔어. 본토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빨간불이 탁 켜졌는데 재밌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파란불이 켜졌으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으면 사람이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파란불 켜졌어. 차가 다 그냥 그러니까 신호등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데나 막 다녀. 그런데 그게 홍콩과 그 다음에 본토의 차이였다고. 학습이 되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 중국 가면은 이제 그러지 않아. 지금 많이 좋아져서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 차가서. 빨간불 켜지면 안 건너가. 여전히 건너갈 사람이 있어도 대다수는 그래.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왜 꼭 이런 거 해야 돼? 불편하게. 학습을 통해서 수능이 되어서 결정이 된 거고, 홍콩은 400년, 200년이야,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신이 된 거지. 세계관이 된 거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자매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이랑 살고 싶어 했어. 그거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은 일부 일처지 아니냐.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런데 키르기스탄에는 일부 다처제야. 그때만 해서도 뭐가 있었냐. 보쌈 제도가 있었어. 키르기스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남자들이 가가지고 여자를 보쌈을 하고 가면은 결혼하고 살아야 돼. 싫어서 도망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친정에서 다시 쫓아내. 그래서 그걸 싫어서 도망쳐서 나와 있는 그 자매들 공동체를 이끄는 오시라는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어. 그렇게 보쌈에서 싫어가지고 나와서 그 공동체 잘 똑똑한 자매인데 얘기하는 거야. 우린 일부 일처제잖아. 이거 완전히 생각이 다른 개념이 다른 상황이 되는 거지. 세계관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된 거지. 우리가 문화가 된 게 되게 많아. 그 문화는 옳으냐 그르냐 학습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지금도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이 악성 문화를 우린 바꾸잖아. 뭔 소리냐? 아니 미역국 사발로 먹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바꾸는 거지. 아니 뭐 이제는 옛날엔 그랬거든. 집집마다 문턱이 있어서 문턱을 넘어가면 안 된다.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왜? 복이 나간다는 거야. 지금 아파트에 문턱이 있어 없어? 문턱 없지. 싹 없어졌죠.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그런 말 없어. 문턱이 없는데 무슨 복이 나가. 여기 모서리에 앉으면 복 나간다고 해서 모서리에 앉지 못하겠어. 저기 복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랑 여기가 뭔 상관이야. 그지? 다 마찬가지. 이런 악성 문화는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고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세계가 형성되니까. 일부 마치면서 우리 한번 76페이지 거기 하나 읽어볼까? 76페이지에 중간에 같이 읽습니다. 차근차근 시작. 형성된 문화, 의지와 강요식 문화 습득, 세계관 학습, 저항과 수능, 문화 형성, 삶의 행동 기준. 결국 세계관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습득되어 기초로 다져진 것이 학습으로 견고해져서 일상의 문화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는 무슨 차이? 세계관의 차이다. 이걸 잘해. 세계관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지만 무슨 차이다? 세계관의 차이다.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일부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